Kann ich mir nicht erklären. Kann ich mir nicht erklären. Wir haben es angesprochen, wir haben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요즘 투엘과 독일 언론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에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 하이덴하임전에는 오랜만에 김민재 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4경기 동안 벤치 신세였던 그가 선발로 출전한 건 물론이고 풀타임으로 뛰었지만 돌아온 것은 최악의 평점과 과연 뮌헨에 어울리는 선수인지 의심된다는 혹평뿐이었습니다. 여기에 감독인 투엘마저도 언론에 대놓고 김민재 선수의 수비에 대해 언급하며 극단적인 발언까지 한 상황인데요.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날 뮌헨의 패배가 정말 김민재 선수 혼자만의 실수였는지 하이덴하임전의 실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 38분, 뮌헨은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 기록하며 기선 잡기에 성공합니다. 해당 득점의 시작은 김민재의 전진 패스. 여기서 빌드업된 공격이 토마스 뮬러, 세르주 그나브리를 거쳐 케인의 슈팅으로 완성된 것이죠. 전반에 추가로 한 골을 더 기록하며 2대0 무실점으로 마무리한 뮌헨. 그런데 후반에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하이덴하임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 3장을 모두 활용하고 라인을 높게 올리는 등 전술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게 통했는지 5분 만에 골이 터졌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공중볼 경합에 아무도 나서지 않자 김민재 선수가 자리를 이탈하면서까지 공을 걷어내려 애쓰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중볼 경합에서 실수를 저질러 뮌헨 페널티 지역으로 볼을 떨구고 말았죠. 김민재 선수의 실수도 실수입니다만 뮌헨의 다른 수비진은 해당 상황에서 그야말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에링거 선수가 재빨리 공을 낚아채 세사에게 패스하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결국 이런 모든 정황이 더해져 득점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후반 36분 하이덴하임의 3번째 골이 터질 때에도 김민재 선수의 위치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측면도 중앙도 아닌 위치에서 상대를 막으려다 뒷공간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어시스트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일본 독일 언론은 마치 기회라도 잡은 것처럼 김민재에게 양팀 통틀어 최저점을 주고 자신감이 부족한 건지 클래스가 안 맞는 건지 의심이 된다며 영원히 벤치에 둬야 한다는 악담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B클럽 2년차인 김민재 선수의 수비 스타일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공격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초반부터 공격의 맥을 끊어버리고 필요하다면 자리를 이탈해서라도 상대를 막으려고 하죠. 거의 북박이처럼 자리에서 3부 1배 수준의 스피드를 보여주는 다이어와는 근본부터 다른 선수입니다. 실제로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뛸 때의 모습을 보면 더리우트가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김민재, 우파메노의 조합으로 라인업을 짠 투엘 감독이 먼저 나서서 다이어 더리우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전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텐데요. 김민재가 앞으로 나갈 때 우파 메카노가 공간을 메워준다던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자리를 채워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백수 신세가 될 투엘 감독.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뮌헨에 기대하는 바가 없다라며 의욕 제로의 모습을 보이는 데다 경기에서 진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선수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막말까지 일삼는 그가 전술 변화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김민재 선수가 움직일 때마다 뒷공간이 비었고 이 때문에 상대에게 역전승까지 허락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날 경기에서 뮌헨이 패배한 이유는 전술 부족과 수비진의 실수, 후반에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공격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일 텐데요. 그러나 독일 언론과 투엘 감독은 이날 역전패의 모든 원인이 김민재 선수에게 있다는 듯 공격과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언론 빌트와 TZ는 다른 수비수에게는 5점을 준 가운데 김민재에게만 극도로 좋지 못한 경기력을 펼쳤을 때 주는 최하점인 6점을 부여했으며, 팬들에게 사랑받고 다시 그라운드에서 선발로 뛰고 싶다면 수비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쓴소리와 함께 그래도 기회를 준 투엘에게 감사해라, 김민재는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더리우트와 다이어를 쓰는 걸 추천한다라는 망언까지 뱉어냈습니다.
특히 투엘 감독은 대놓고 김민재 선수를 비난했습니다. 뮌헨의 경기를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전 경기에서 다이어가 자동문 수비로 상대팀 공격수들을 보내준 것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았을 뿐더러 잦은 패스 실수로 경기당 최소 2번은 상대팀에게 역습 기회를 주곤 했다는 것을요. 게다가 팀 동료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지시를 내리며 발이 아닌 입만 바빴던 다이어에게 투엘 감독은 동료들과 소통하는 선수라는 타이틀을 붙여줬었죠. 게다가 다이어가 실수할 때마다 뮌헨의 수비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들의 헌신적인 플레이에 매우 만족한다라며 편들기 바빴던 그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전패는 솔직히 너무 당혹스러웠다라며 오늘 땐 투엘은 오늘 패배에 대한 책임은 센터백 2명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선수 선발을 할 때 철저히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한 건지 모르겠다는 황당함마저 듭니다. 또한 독일 언론들이 앞다퉈 김민재가 뮌헨에 어울리는 선수인지 모르겠다라는 막말을 한 걸 들었는지 오늘 센터백 중 특히 한 선수의 경기력은 뮌헨 팀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 이하였다. 거의 아마추어적인 수비 실수였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김민재가 없는 뮌헨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는 우리를 구원했다라며 광신도적인 평가를 했던 투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인데요. 며칠 전에는 김민재가 있어서 훈련 분위기가 좋다며 훈련용 선수 취급을 하더니 이제는 투엘 감독이 독일 언론을 이용해 한 선수의 멘탈을 깨트리려 작정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투엘 감독이 라커룸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더한 막말도 했다는 소문도 전해집니다. 분데스리가의 소식통이며 스카이 스포츠 소속 기자인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는 투엘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향해 새로 승격된 팀을 상대로 지단이 제정신이냐며 소리를 질렀으며 오늘 패배에 책임 있는 선수들은 당분간 선발로 나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라리 다른 팀을 알아보라는 식의 막말까지 퍼부었다는 뒷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후문을 전했죠. 현재 승점 60점을 기록 중인 바이에른 뮌헨, 1위인 레버쿠젠과는 무려 16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은 경기가 6경기다 보니 역전 우승도 꾀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돼버린 건데요. 이번 패배로 리그 1위가 완전히 멀어짐에 따라 팀 내 분위기도 급속도로 냉각된 것은 물론 11년간 지켜온 우승컵을 놓친 상황에서 희생양 찾기에 돌입한 듯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영국 언론들은 이성을 잃어가는 독일 언론과 뮌헨 팀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습니다. 팀의 패배는 팀 전원 그리고 감독의 책임이라고 말이죠. 사실 이런 상황은 역으로 김민재 선수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맨유를 비롯해 리버풀, 첼시 등 수많은 팀이 김민재 선수를 눈독 들이는 중이니까요. 760억 원을 들여 데려왔으면서 벤치 신세로 만든 것은 물론 경기 중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바이에른 뮌헨에 김민재 선수도 딱히 정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